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더라도 이주민, 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 1세나 이주민 2세도 좋다. 이주민 2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선거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2대 총선에서 이런 분들에게 이 비례대표 문턱을 낮추는 게 저는 공존하는 것의 출발이 아닌가 싶은데, 워낙 지금 선거제도 개편 이후에 각 정당들이 위성정당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 네, 아마 이런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데는 이 큰 정당들은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거 보시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밥그릇 사업이다가 보니까요. 사실은 그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대. 소수자의 그룹을 굉장히 많습니다. 챙겨야 할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정의당, 정의당, 이 작은 정당들의 챙겨야 할 이런 구성원들의 그룹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노력을 하는데, 큰 정당들은 정말 말 한마디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구성원들, 훨씬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건데, 얼마나 그 관심, 얼마나 많은 관심 아니면 얼마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 다양성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을 닫지 않은 한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앞으로의 지금도 출생률이 다문화 가정의 내에서의 출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옛날에는 제가 19대 국회 때만이라도 미취학 아이들이 60%였지만 이제는 저중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60%입니다. 사회 진출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사회 진출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는 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정치에서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정말 제대로 쟁기고 싶으면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아젠다하고 이주민에 대한 이민에 대한 의제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대 국회에서 이미 우리 의원님께서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발의하셨는데 통과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남은 임기지만 이주아동 권리 기본법과 관련해서 좀 왜 필요하고 이걸 통과시킬 수 있다. 좀 의지까지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아동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1991년에 UN 아동 권리 협약을 가입하고 비준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아동법을 보시면요, 그 관련된 원래는 우리가 이런 협약들을 가입하고 비준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법 안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동법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가입하고 비준을 했던 나라다라고 했는데 시행령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시행을 할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법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만든 거는 아니었습니다. 30곳에서 뭐 단체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들었던 법안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고민이 많이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왜냐면, 아주 좋은 취재의 법안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아동들이 18세 미만인 아동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자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서 나온 그대로 그냥 지키자는 거예요. 다른 거 모르겠고 18세 미만인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해주자.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럼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저는 우리가 18세 미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19세부터 걱정을 하는 게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간단한 법안인데 제가 너무
저기 뭐 좋은 취지의 법안인데 제가 하게 되면은 이주민 출신인 제가 하게 되면은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맨 처음에 안 하려고 다른 방에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울 때니까 대신 제가 대표 발의하는 게가 아니라 의원님 좀 대표 발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저기 뭐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쪽에도 한 일주일에서 2주 후에는 다시 내놨어요. 너무 시끄러운 법안이어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등록 이주 아동 그때 19대 국회 때만이라도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제 동계가 없어요. 당연히 등록도 안 됐으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출생 등록도 안 되는 나라인데 원래는 우리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게는 국적을 주자는 거는 아니라 출생에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이 시간에 이 나라에 이 장소에 태어났던 사람이란 증명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근데 그 자체도 불가능한데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2, 3만 명이라는 아이들이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19대 국회 그때는 8년, 10년 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나고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여권도 없고 한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나라 가본 적도 없던 아이들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에만 살았고 한국어만 알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밖에 모르는 아이들인 거거든요. 이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안 하죠. 이거 지금 저출생에 또 뭐 출생 장려를 할 수 있는 몇 초 원을 갖다 우리가 다 수다 벗는데 안 되는 거는 막상 우리랑 같이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몰라 한다면 이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른 데서 대답을 찾는 게가 아니라 우리 안내에 있는 구성원들부터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메타적이잖아요. 아, 외국인, 다른 문화권 이렇게 되게 무섭잖아요. 아마 누구보다 대구가 훨씬 더 잘 아는 현실입니다. 이슬람, 그 모스크 문제 때문에. 근데 막상 보면은 우리 문화만 알고 있는 생김새만 다를 뿐이고 그리고 재료 자격만 없는 것 뿐이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걷고 한국어만 알고 한국 문화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은 그럼 뭐지요? 어떻게 이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어떤 상황으로 니에게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상황이고 밖에서 찾는 게 그렇게 사람들 많이 비난을 하고 많이 계속 데려오는 거 이민은 답이 아니다. 이민이 답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이민자들을 어떤 재료 자격이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바깥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저도 사실 이민자거든요. 제가 42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민을 왔습니다. 정유재란 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이민자가 됐는데 병자호란 때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안 사람들이 여기 경상도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배척당하지 않았거든요. 네, 조선시대보다 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요. 앞서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이 사실 미등록 이주민들이 가장 불안에 떠는 거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강제 단속 때문에 법무부 직원들도 많이 다친다. 이걸 법무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 제도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답이 아닌 거거든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 미등록자로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구제 방안을 만드느냐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마 2000년대 초반 때는 구제 방안으로 하나 내놓아가지고 3년 정도의 비자를 미등록자들은 신청을 하면 3년 정도의 비자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이게 해법이라고 뭐 대책이라고 내놓았던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신청하는 사람 한해서 합법화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자. 합법화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천에는 그런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계속 머물겠다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물 사람은 머물 거고 나가는 사람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머물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로 보면은요 한국에서 머물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국적까지 따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민 정책은 임시 방패, 지금 인구 소멸이 임시 방패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 임시 방패 말마저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 합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훨씬 더 많은 그 숫자를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존의 우리 틀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등록 노동자가 생기는 것밖인 거거든.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기존 뭐죠? 기반이 되는 문제. 우수 인재들은 왜 한국에서 안 오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 머물고 싶지 않은 이유는 교육이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그냥 안 데려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이거는 다 단속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동안이나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먹혔는데 먹히겠어요 지금. 뭐가 바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상 최대 단속을 했다고 밝힌 분이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강조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동료 시민. 예. 그런데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민청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이민청 의제를 가지고 들어온 측면은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지 그리고 의원님이 좀 그거 아니다 이쪽으로 오시라 라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이민청을 꼭 만들고 싶어 했으면은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의제만 남긴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동료 시민으로 하는 게 보다 도구화인 거거든요. 도구화를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을 해서 국익을 위해 선별을 해서 근데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우리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국익에 도움 안 된다는 측면에 어떤 통계가 뭔 연구가 있었나요?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별을 해서 데려온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선별해서 왔는데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국익에 도움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의 이민자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나오는 그런 그런 연구도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가 국익을 위한 게가 무엇이고 사실상 국익을 위한 게 무엇이고
뭐 우리 저기 이주민의 이민 정책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국익에 대한 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선별하는 게가 무엇이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근데 보시면은 원래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바뀐 게는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죠. 우리가 이미 이거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받아들이는 순간은 우리 여태까지 선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국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나 받아들이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는 우리의 동료 시민이다라고 받아들이기 훨씬 더 쉬워지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국익을 위한 일이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도 국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국익을 위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등록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세금을 내겠죠. 네.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4대 보험료도 내고 사회보험료도 내고 싶어도 지금 못 내고 네 있으니까요. 네,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은 이야기는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이 대구에 있는 동료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은 그냥 하나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감히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 이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주민들한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이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이해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좀 약간 이 위아래를 이거를 좀 약간 누구가 위냐 누가 아래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딱 하나만 그때 한 질문을 들었었어요. 뭐가 되고 어떤 거를 느끼고 싶으냐 그냥 하나의 같은 한국 사람으로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다른 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지역 이 나라 해를 되게끔 들어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들어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대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